그날 나는 결국 말해버렸다. 우리 이혼하자.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마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너 무슨 수로 나랑 이혼을 해? 변호사는 있냐? 돈은 있냐? 그리고 너 진심이야? 그럼 너 나가. 진명이 내 거잖아. 이혼하고 싶으면 나가. 그게 싫으면 그냥 조용히 살던가. 그 말에 순간 모든 힘이 빠졌다. 맞는 말이었다. 나는 생활비에 쫓겨 하루하루 버티던 사람이었다. 변호사비라니 꿈 같은 얘기였다. 순간 눈앞이 하얘졌다. 내가 12해를 함께 꾸린 집, 아이들이 처음 걸었던 집, 그 모든 게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났다. 하지만 마음속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사랑도 미안함도 없었으니까. 그 후로 그는 점점 달라졌다. 같은 집에 있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떠서 거실로 나가면 그가 없는 게 오히려 편해졌다. 결혼 초엔 그가 웃으면 나도 웃었는데 요즘은 그가 웃는 모습이 낯설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나를 당신이 아니라 야라고 불렀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근데 그건 습관이 되어 있었다. 야, 애 밥 먹였어. 야, 이거 세탁기 돌려놨어. 그 말투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긁었다. 하루는 우연히 은행에서 우편물이 왔다. 정기예금 해약 안내.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꽤 큰 금액의 정기예금이었다.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정기예금을 왜 해약했을까?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번뜩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 사람이 가진 돈을 어디론가 몰래 옮기고 있구나. 이건 뭐야? 왜 해약했어? 내가 물어보자. 남편은 내 돈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벌었잖아.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진짜 내 이름으로 된 건 하나도 없었다. 은행 통장, 차, 모두 그의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남편은 내가 생활비를 요구할 때마다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 금 회사도 힘들고 수입도 끊겼어. 그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다음 날 새 골프백이 현관에 들어왔다. 그의 손목엔 반짝이는 시계가 하나 더 늘어 있었다. 내가 이 골프백 뭐예요? 지금 쓰고 있는 골프백 있잖아요. 물어보자. 친구가 중고로 싸게 준 거야. 하지만 포장도 안 뜯은 새 제품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이들 재운 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방에서 전화 소리가 났다. 자기야, 내일 봐.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나는 핸드폰을 뺏고 싶었지만 손끝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 느꼈다. 이 사람은 이미 내 남편이 아니구나. 다음 날 그는 짐을 챙겨 나갔다. 출장이라며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새 인생을 향해 떠나는 사람 같았다.
나는 며칠 뒤 알았다. 그 출장이라는 게 골프 여행이었다는 걸. SNS 사진 속 그는 웃고 있었다.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나는 말하지 않았다. 이제는 말해봤자 돌아오는 건비웃음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나는 그날 처음으로 증거라는 걸 모으기 시작했다. 그가 숨겨둔 통장 거래, 내역, 회사에서 보낸 명세서, 심지어 그가 결제한 호텔 영수증까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하지만 변호사 상담을 하러 가려니 돈이 없었다. 카드를 내밀었지만 잔액 부족. 아이 둘을 혼자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버거웠다. 하루는 작은 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서 병원에 데려갔다. 진료비를 계산하려는데 통장 잔액이 3,000원. 그날 나는 병원 복도에서 조용히 울었다. 누가 볼까봐 소리도 내지 못하고. 생활비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다. 남편은 회사 어렵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런데 그의 SNS에는 새 차 사진이 올라왔다. 명품 옷,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생소한 얼굴의 여자들. 그를 아는 사람들은 요즘 잘 나가더라. 어머님은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속은 뒤집혔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멀어졌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들어오더라도 냉랭한 공기만 맴돌았다. 아이들 학원비라도 좀 주면 안 될까? 나도 없는데. 뭘 줘? 그는 늘 같은 대답이었다. 한 달 뒤 세무서에서 이메일이 왔다. 귀하의 배우자 명의로 된 사업체의 소득 신고 내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가 회사 지분을 조작한 거였다. 서류상 그는 수입 영원이 되어 있었다. 이로써 그는 아이들의 양육비도 줄 필요가 없어진 것이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혼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법과 돈, 그리고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세상은 들어주지 않는다. 그때쯤 지난달에 했던 작은아이의 검사 결과가 나왔다. 발달 지연이 아니라 자폐 스펙트럼.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조금 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할 겁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마치 세상이 내 어깨 위로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 일 이후 나는 직장을 그만두었다.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건 내 선택이잖아. 돈 벌고 싶으면 다시 나가서 일해. 그의 말은 언제나 그랬다. 냉정했고 책임은 나에게 돌렸다.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보았다. 피곤에 절은 얼굴, 초라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그 안에 빛이 낯선 나. 이게 정말 나인가? 결국 어느 날 폭풍처럼 일이 터졌다. 그가 술에 취해 돌아와서는 나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너 같은 여자가 뭘 알아? 할 줄 아는 거라도 있어. 또 내 돈으로 산 거잖아. 넌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내 눈앞에서 꺼져버려. 그 말에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다. 그때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다.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는 가정이었다. 결국 남편은 잦은 폭행과 폭언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게 되었다.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는 집에서 나가야 했고 나는 아이들과 남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집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 당장 팔아야 하니까 내 집에서 나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은 찢어질 듯 했다. 아이들의 아빠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다. 결국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다. 친정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큰아이는 말없이 창밖만 보고 있었고 작은 아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집 문 앞에 서니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얘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어쩌다 이렇게 됐어? 너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나는 그제야 터져버린 눈물을 참지 못했다. 괜히 걱정시킬까봐. 엄마, 나 이제 정말 모르겠어. 괜찮아. 이제 됐다. 그런 나쁜 놈은 잊어버려라. 이제 너만 생각해라. 그 말에 나는 울면서 웃었다. 그동안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모든 고통이 그 눈물 속에 녹아내렸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하지만 새벽에 눈을 떴을 땐 마음 한구석이 다시 뜨거워졌다. 그래, 이제 나도 싸워야지. 이건 단순히 남편과의 싸움이 아니었다.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래서 다음 날 나는 이혼 서류를 다시 꺼냈다. 밤마다 서류를 정리했다. 은행 명세서, 보험 내역, 그가 쓰던 카드 기록까지 하나하나 모았다. 증거가 곧 생존이다. 그게 내 좌우명이 됐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다짐했다. 이제 나도 나를 지킬 거야. 그녀는 몰랐다. 밖에서 남편이 뭘 하고 다니는지, 그의 거짓말, 그 뒤에 숨은 욕심,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스스로를 잃고 살았는지였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여자인지를.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 어떤 재산보다 내 아이들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3부에서 계속됩니다. To be continued.